이 턴테이블을 보고 그냥 딱 떠오른 거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500cc 국민차가 나왔다라고 비유해도 될 정도로. 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김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파이클럽 한창원입니다. 예, 오늘은 아날로그 LP 재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한 대표님, 정말 이 아날로그 오디오가 재밌기는 한데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어렵고. 그렇죠? 예, 많이 손도 많이 가고, 예, 좋게 말하면 만지는 재미가 있는 취미인 거고, 그러니까 요즘 스마트폰으로 뭐 이렇게 그냥 터치 한두 번으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레트로죠. 요즘 MZ 세대가 또 LP판에 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가보면 지하 2층 MG 존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예, LP 매장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음, 거기서 이제 다들 이렇게 막 심각하게 LP를 고르는. 그러니까 온라인 스트리밍 이런 쪽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매력. 예, 이 내가 원하는 음악을 소유하는 어떤 하나의 물질로 소유한다는 그런 게 있을 거고요. 음악을 듣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 그런 어떤 절차들이 음악이 귀해진다고 봅니다. 맞아요. 요즘 예, 온라인 스트리밍은 음악이란 가치가 많이 덜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LP는 그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듣고 싶은 음반을 고르면서 턴테이블에 올리고 그 일련의 올리고, 예, 과정들, 컬렉션하는 재미, 만지는 재미, 그죠? 그리고 어떤 그 일련의 과정이 음악이라는 거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더 재미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스트리밍 시대가 편하긴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음악 귀환주를 좀 까먹게 됐어요. 예전에는 CD 한 장 사기 위해서 LP 한 장 사기 위해서 정말 월급과 용돈을 좀 아껴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2만 원 돈 있으면은 그냥 수만 곡을 시간이 없어서 못 듣지. 정말 음악 귀한 줄 모르는 세대가 됐고 또 그에 대한 또 반작용 그러니까 반동으로서 이 12인치 LP에 대한 인기가 지금 한 1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체로는 이미 이제 LP가 전 세계에서 판매량이 제일 CD를 앞질렀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죠. 옛날에는 그 LP나 CD 내가 원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막 성대 앞에 레코드샵을 가보고, 신촌에 있는 레코드샵에 그 음반 나왔대더라 연락받으면 거기 가서 막 구하고, 보물찾기식의 그렇죠. 어떤 그런 재미도 있었고요. 그런 재미라기보단 낭만이죠. 그런 그렇죠. 낭만이 사라진 시대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늘 비유합니다. 전주에 가서 전주 비빔밥 정식을 먹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편의점에서 전주 비빔밥 맛 삼각김밥을 아 사 먹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달리 생각하면 LP 듣는 게 너무 어렵고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일단 갖춰야 될 장비만 해도 뭐 그렇죠. 턴테이블은 기본이고 거기에 토람을 따로 장착하는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뭐 카트리지 그리고 뭐 거기 또 하려면 워낙 출력되는 신호가 낮으니까 포노 앰프도 전용 포노 스테이지가 또 있어야 되고 또 전용 케이블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세팅을 하려면은 전용 뭐 게이지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세팅할 때 뭐 아지무스니 안티스케이팅이니 VTA니 정말 따져 볼 게 많은 영역이고 이게 또 재미는 있지만은 처음 입문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막막한 거죠. 그렇죠. 이제 요즘 그 아이돌 가수들도 LP를 다 발매를 하니까 네. LP가 좋다는 건 알고 재밌을 것 같아서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어떤 준비 작업,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게 LP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린 이런 올인원 턴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모든 것을 그냥 딱 마치 그냥 우리가 블루투스 기기를 하나 사서 그냥 오디오에 갖고 있는 오디오의 라인단에 연결하면 그냥 끝나는 이런 이제 이 올인원 턴테이블들이 많은 회사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올인원 턴테이블이 좀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됐긴 했는데 그 구매 가이드라 그럴까? 기준점은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디지털 오디오 기기 전문 회사가 이 LP 르네상스 붐에 약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편승을 해 갖고 급조한 듯한 올인원 턴테이블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VPI 같은 경우는 꽤 이 명가잖아요, 아날로그 그렇죠. 턴테이블에. 정통파 제작사에서 내놓은 올인원 턴테이블도 있고 이렇게 약간 카테고리를 두 개로 나눠서 어떤 구매의 어떤 기준점을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 바이 VPI라는 모델명을 갖고 있고 이 턴테이블을 보고 그냥 딱 떠오른 거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500cc 국민차가 나왔다라고 비유해도 될 정도로 왜냐면 VPI는 벌써 몇십 년 동안 정말 하이엔드 턴테이블 맨 꼭대기 그렇죠. 하이엔드를 대표하던 턴테이블 브랜드인데 갑자기 이렇게 인문기로 네. 이거를 왜 이 가격대에 이런 인문기 턴테이블을 내놨을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턴테이블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 인제 인터페이스를 보면 특이한 게 인제 헤드폰 잭이 있잖아요.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짐작할 때는 정말 요즘 젊은 세대를 위한 그렇죠. 그런 상품이 아닐까. 좀 접근성이 높은 그런 아날로그 재생 시스템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문형 올인원 턴테이블 시장이 인제 파이가 커지니까 VPI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헤드폰 잭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보너스를 받는 느낌? 그렇죠. 그죠?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VPI에서 글쎄요. VPI에서 이 턴테이블을 왜 만들었을까? 과연 그 하이엔드 제조사에서 더 많은 돈을 벌으려고 이렇게 인문기를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그런 게 있어요. 이 명품 시계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또 이제 레플리카라고 그러죠. 가짜 시계, 그 짝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레플리카를 만드는데 그 명품 시계를 만드는 스위스 오리지널 회사들이 제재를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전 세계에 막 유통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설도 있어요. 어.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몇십만 원씩 하는 레플리카 시계를 진짜 30만 원, 40만 원 저렴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왜 그냥 내버려 둘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50만 원짜리 레플리카 시계를 산 사람이 그 명품 시계의 어떤 가짜 시계를 차고 다니다가 이 사람이 돈을 벌면 네. 진짜를 산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개념으로 VPI도 어떤 인문기형으로 이 모델을 내놓고 자기네가 그 만들고 있는 상위 모델의 어떤 홍보 목적으로 이런 인문기급 올인원 턴테이블을 내놓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꼭 아날로그뿐만이 아니라 저 역시 엔트리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간단 시스템 올인원으로 했다가 '아 요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겠네.' 해 갖고 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처럼 그렇죠. 이 올인원에서 시작한 분들이 '아 요거 좀 분리하면 더 좋겠다.' 일단 포너 앰프부터 한번 분리를 해 보고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또 MMMC 카트리지를 또 선택하는 재미도 있고 또 이 구동 방식도 벨트냐 다이렉트냐 그렇게 하면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점점점점 커가는 어떤 성장 드라마를 이미 머리에 염두에 둔 포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예 해 봅니다. 그렇죠. 모든 취미가 그렇듯이 오디오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내 오디오 해 볼까? 그래서 하이엔드 시스템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턴테이블은 더더욱 더 그렇죠. 그렇죠. 제일 먼저 시작한 턴테이블이 혹시 뭐세요? 저는 처음에 어쿠스틱 솔리드로 했고 그 어쿠스틱 솔리드의 가장 싼 모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또 이제 라떼는 말이야 얘기해 보면은 제가 턴테이블 제일 처음 샀던 게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청계천 그 전자상가들 있을 때 거기 가서 제 기억에 35,000원인가 45,000원인가를 주고 그 턴테이블 모델명도 없어요. 아마 국내에서 그냥 네. 그 턴테이블을 사고 그때 기억나는 거는 오디오 테크니카에서 MM 카트리지가 나왔는데 바늘을 바꿀 수 있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란색이 제일 비싼 거였어요. 예. 그때 카트리지가 그때 돈으로 25,000원인가 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비쌌던 그 턴테이블을 청계천에서 사 갖고 그 시멘 봉지에 대충 사 갖고 끈으로 빨간 끈으로 묶어서 열심히 들고 와 갖고 고등학교 때 그 집에 삼성 소노라마 리시버 앰프에다가 네. 턴테이블을 딱 연결을 하고
백판이라고 그러죠. 네. 오늘 뭐 짝퉁, 백판 막 옛날 얘기를 나오는데 백판으로 청계천에서 몇 장을 사다가 그때 딱 노래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그 LP판을 올려놓고 딱 조심스럽게 바늘을 올려놓고 첫음의 그 어떤 충격적인 게 아직도 기억에 확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황홀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네.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단계별로 그러니까 MM 카트리지 몇 개 바꿔보고 MM4로 바꿔보고 그러다가 아 이제 난 MM을 졸업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MC로 올라가고 이제 베이스 골라보고 톤한 골라보고 진짜 무궁무진 무한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또 아날로그 턴테이블의 어떤 또 이 기기적인 특성이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뭐 디지털이 판을 치지만은 이 턴테이블 이쪽 아날로그만큼 메카닉한 오디오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계공학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뭐 만들고 조립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진짜 이 아날로그 오디오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대표님이나 저나 어렸을 때부터 LP와 카세트 테이프의 세례를 받고 자라온 세대이고 또 이 지금 저희 세대의 바로 이 아들, 딸들이 지금 MZ 세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마침 또 교묘하게 LP 르네상스가 한 10년 전서부터 열려 갖고 지금 두 세대를 관통할 수 있는 어떤 공통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LP가 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VPI와 올인원 턴테이블 그리고 인제 오늘 주인공인 플레이어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일단 음악부터 한번 들어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시죠. 예, 첫 곡은 제가 뭐 감상용이나 뭐 디지털 오디오 기기 테스트할 때도 많이 듣는 곡인데요. 스탄 게츠의 오파토라는 곡입니다. 의외로 신나고 되게 리드미컬해 갖고 이 감상용으로도 좋은 곡인데요. 이 플레이어, 이 엔트리급 올인원 턴테이블이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한번 편견 없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곡을 워낙 많이 듣고 좀 LP로도 많이 들었던 곡인데 사실 LP 저 같은 경우는 이제 MM 카트리지 전용 턴테이블하고 MC 카트리지 전용 턴테이블 이제 두 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물론 이제 진공관 폰앰프 따로 쓰고 카트리지도 또 신경을 써서 고른 상태라서 더군다나 이 가격대 우리는 턴테이블에 대한 좀 못된 선입견 같은 게 아무래도 있잖아요. 분명히 좀 음질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편의성을 위해서 음질은 좀 양보를 했을 것이다라는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있었는데 오파토 이 첫 곡 들으면서 음이 무척 술술 나온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QLN 프레스티지 5 스피커가 저 개인적으로 이 무대를 상당히 넓게 그려주는 스피커인데 그 스피커 특성을 아주 잘 나타내 줄 정도로 소스 기기로서 제 역할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첫 곡부터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늘 그런 비유를 많이 했어요. 원래 음악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릴렉싱이자 힐링을
스토리를 좀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 디지털로 듣는 음악은 너무 긴장감을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 스탄게츠 이 음악을 들으면서 아, 그래, 이게 음악이고 이게 릴렉싱이고 이게 힐링이지. 너무 편안했어요. 그렇죠. 음이 진짜 어디 하나 힘이 안 들어가 있어요. 술술 나오는 느낌? 근데 힘이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음악적 긴장감이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음악에 약간 이 음악을 들으면서 좀 약간 감성적으로 젖어서 저는 코끝이 찡해지기까지 했는데 원래 음악에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네. 요즘 나는 뭐 케이팝이라든가 이런 팝송 음악을 들으면 이런 스토리가 아예 없고 너무 단순해지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듣는 이 음악은 대하 드라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재밌는 얘기가 들어있는 드라마라면 요즘 음악은 그냥 동요 느낌, 음. 그죠? 스토리가 없잖아요. 이 음악의 이 테너 색스폰이죠, 스탄게츠가. 이 색스폰의 음색이 어떻고 뭐 뒤에서 드럼이 어떻고 그런 오디오적 요소 말고 정말 많은 얘기를, 이 음악이 나한테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스토리를 들려주는, 그렇죠, 이게 음악인 거죠. 그냥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 이렇게 재생된다는, 이게 진짜 힐링이고 릴렉싱 되면서 아주 진짜 편안하게, 그러면서 오롯이 음악에 풍덩 빠져버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LP와 디지털 특히 스트리밍 음원의 가장 큰 차이가 청감상이요. 이 무대 앞이 딱 개운해지고 투명해지는 느낌이 이제 LP의 이 본연의 맛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곡을 그냥 이 가격대에 오리온 턴테이블이 아무렇지도 않게 딱 재현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무대의 투명성을 정말 이 즐기려면 디지털로 하려면은 가격대가 정말 그렇죠. 신경을 많이 써서 인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한 번에 이게 딱 펼쳐지는 걸 보고서 '아 역시 어떻게 다른 의미에서 아날로그 LP 쪽은 진입 장벽이 반대로 낮을 수도 있겠다. 이 가격대로 그 어떤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고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새 디지털 쪽도 이제 제가 요새 또 뮤직 서버에 빠졌습니다. 하이엔드 뮤직 서버로 이렇게 뭐 안티파데즈도 들어보고 시너지 리서치도 들어보고 해보면 뮤직 서버가 굉장히 좋아져서 뮤직 서버에서도 정말 그동안 그 네트워크 스트리밍에선 들어본 적이 없는 수준의 음을 들려주지만 아직까지는 그 하이엔드 뮤직 서버를 동원을 해도 이런, 물론 해상력이라든가 정의감이라든가 어떤 그 오디오적인 쾌감적인 요소로는 그게 월등히 뛰어나다 할 수 있어요, 얘보다는. 하지만 그 하이엔드 뮤직 서버를 동원해도 이런 편안함, 이런 릴렉싱은 아직까지는 디지털에선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그 이유로서 뭐 디지털 클럭이라든지 지터라든지 뭐 전자파 노이즈 여러 가지를 인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이렇게 또 대담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플레이어에 대해서 이 오리온 턴테이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턴테이블 본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토남과 카트리지 그다음에 헤드폰 앰프와 포너 스테이지 요렇게 이 3 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턴테이블 이야기인데요. 먼저 제가 인제 이 핵심 팩트부터 챙겨 드리면은 일단 AC 모터가 고무 벨트 드라이브 벨트를 통해서 이 알루미늄 플래터를 돌리는 벨트 드라이브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셰시는 보시는 것은 좀 약간 우드처럼 생겼는데 안에 인제 MDF로 된 이제 바이닐 마감이 된 그런 셋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알루미늄 플래터가 지금 무게가 3.17 킬로그램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VPI는 전통적으로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플래터 무게를 올려서 이 아날로그 턴테이블의 가장 관건인 진동을 없애려는 그런 접근법을 취한 대표적인 제작사고요. 얘는 올인원 턴테이블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알루미늄 플래터를 썼다. 그리고 무게가 3kg가 넘는 어떤 정통파 접근을 했다. 이게 먼저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생각보다 굉장히 묵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플래터 무게만 하더라도 또 제조사마다
이제 또 굉장히 이견이 있어요. 네. 가벼운 플래터가 좋다는 제조사도 있고 아마 레가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죠? 레가가 대표적이죠. 예, 가벼운 플래터가 좋다는 제조사가 있고 이렇게 무거운 질량을 가진 플래터가 좋다는 회사가 있고, 근데 어쨌든 이런 인문기급의 이 정도 가격대에 3kg가 넘은 플래터를 알루미늄 플래터를 채용을 했다? 이 의미가 있죠. 보통 이제 플래터 무게와 어떤 경도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이제 POM도 많이 쓰고요. 그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합성 물질도 많이 쓰곤 하는데 그냥 VPI답게 그냥 직진을 한 느낌으로 이 그렇죠. 인문기에도 알루미늄 플래터 3kg가 넘는 거를 과감하게 채용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스펙적으로 봐도 일단 턴테이블은 플래터가 회전하는 어떤 그렇죠. 디바이스잖아요. 그래 네. 갖고 결국 이 와우 앤 플러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대표님이나 저나 이렇게 저는 이제 청소년기 때는 사실 카세트 테이프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모터가 쪼끔만 느리거나 쪼끔만 빨라져도 귀신같이 알 수 있는 그렇죠. 감각이 있어요, 저희 세대는. 그렇죠. 그렇죠. 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테이프가 늘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이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와우 앤 플러터가 0.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이 아날로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와우 앤 플러터 기준으로 삼는 게 0.2에서 0.1 사이거든요. 0.2%를 넘으면은 그걸 이제 알아서 할 수가 있다. 근데 얘는 일단 이 엔트리임에도 불구하고 0.1% 미만으로 끊었다는 게 일단 스펙적으로 좀 박수를 쳐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구동계에서는 일단 기본 이상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게 몇 회전까지 지원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33.3회전하고 45회전을 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역시 가격대를 감안을 해서 약간 수동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퓰리 직경이 큰 퓰리에다가 벨트를 거는 방식으로 45회전을 지원한다. 그거를 아쉽다고 보면은요. 예. 아쉬운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저 뒤에 그 이 카트리지 침합 조절하는 무게추도 그 다이내믹 방식이 아니고 스태틱 방식으로 그렇죠. 별도의 침합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VTA 조절하는 거나 그 관점을 아쉽게 보면 아쉬운 거지만 전 좀 다른 관점인 게 VPI는 이 하이엔드 턴테이블 제조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편의성보다는 그냥 전통적인 방식. 그래서 저 침합 조절하려면요. 뒤에 육각 렌치로 돌려서, 그죠? 그래갖고 뭐 회전식도 아니에요. 그래갖고 손으로 미세하게 조정해보고 침합재보고 그런 어떤 불편함. 근데 저는 그게 VPI스럽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가격대 올인원 턴테이블로 그냥 딱 갖다 놓으면 끝인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팅과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개념으로 그 이 인문기급 올인원 턴테이블에서 그런 아날로그 플레이어를 만지는 손맛을 네. 느끼게 해준다.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지금 제 시청실에서 쓰고 있는 쿠즈마 스타비 S 턴테이블을 MC 전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걔도 그 무거운 플래터를 들어 올려서 퓰리에다 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재밌는데 음, 만약에 처음 오디오 LP를 쓰시는 분이 45회전 LP가 딱 생겼는데 이걸 하려면은 좀 낯설 수 있다. 그런 그렇죠. 그런 이게 걱정 때문에 버튼 말씀드립니다.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요즘 어떤 디지털 세대의 관점인 거고, 이게 옛날 어쨌든 그냥 전통적인 방식의 아날로그 플레이어로서는 제 기준으로는 이 방식이 더 맞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재밌는 거는 여기에 AC 모터를 썼어요. 크게 이제 두 종류를 쓰죠. 네. AC 모터를 쓰는 경우가 있고 DC 모터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냥 그 이 AC 모터를 쓴 부분도 이제 오디오 파일 관점에서 보면 뒤에 전원 코드를 바꿔볼 수 있는 재미. 그렇죠. 그죠? 예. 분명히 전원 코드, 저희는 지금 파워텍에 디아블로 2 이거 꼽아줬는데 이 정도 전원 코드를 또 써주면 사운드가 확실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300만 원이란 가격표를 달고 있는 인문기형 올인원 턴테이블이지만 오디오 파일이 누려야 할 재미는 그대로 이렇게 그렇죠. 줄 수 있는, 좀 더 이 세팅과 튜닝을 통해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미를 주는
그 몇 안 되는 인문기급 턴테이블이다. 그 관점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거를 좀 확장을 시키면은 이 출력도 RCA 단자가 인제 안에 이제 포노 내장이 돼 있지만은 붙박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인터 케이블 또 바꾸는 또 재미도 또 그러니까요. 분명히 또 있을 예.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인문기지만은 좀 업그레이드할 요소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곡을 들어봐야 되는데 짠 하고 LP가 나타났어요. 제가 이제 시스템 소개 잠깐 해 드릴게요. 아 네. 예예. 스피커는 2024년 개인적으로 그 올해의 스피커의 후보로 올리고 싶은 브랜드입니다. QLN이요. 스웨덴 스피커죠. 그래서 QLN 프리스티지 5. 그리고 앰프는 오디오 리서치 VSI75라는 모델을, 아무래도 이 스피커가 구동력이 좀 필요하니까 구동력이 있는 인티 앰프를 오래간만에 꺼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KT150 네. 출력관을 4개를 써서 채널당 75와트 출력을 내주는 인티 앰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시스템 매칭을 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일단 소스 기기하고 이 앰프, 인티 앰프는 정통 아메리칸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기본은 딱 갖춘 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피커는 저 멀리 스웨덴에서 날아온 QLN 제품이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곡 보통 사람을 위한 빵파루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그러니까요. 이런 사운드 스테이지는 QLN도 열일했어요. 얘 장점이 요 경사진 배플로 타임 얼라이먼트를 해서 포커싱과 이미징을 정확하게 했다. 그거는 이제 스피커 제조사의 그 스피커에 관련된 이론인 거고,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 이런 사운드 스테이지, 이게 또 아날로그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그런 광활한 사운드 스테이지예요. 그렇죠. 그죠? 진짜 좀 과장하면 어마어마한 사운드 스테이지가 갑자기 확 펼쳐져요. 그리고 저 뒤쪽에서 거대한 사이즈로 등장하는 이 팀파니의 어떤 그 타격감, 그 낮게 깔리는 에너지, 이런 거예요. 이게 아날로그하는 재미죠. 그렇죠. 그럼 뭐 그래서 뭐 포커싱이 어땠고 악기의 질감이 어땠고 그런 오디오적인 거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와, 이 보통 사람들을 위한 빵파레, 나네? 나만을 위한 빵파레를 이렇게 울려줘 하는 정도로 그냥 음악에 그냥 녹아 들어가 버리는 느낌?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걸 인제 쪼금 분석을 해 보면은 일단 '무대가 제대로 펼쳐졌다. 뎁스가 잘 느껴졌다.' 이건 결국 카트리지가 그 LP 그루브를 잘 트래킹을 했다는 그 증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에서 어떤 저역의 다이내믹스, 파워 이런 게 물론 인제 그 KT150 완전 신관이잖아요. 그 인제 신형 빈관인데 이 덕도 봤지만은 그러니까 2 부에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내장 포노 스테이지가 열일을 했다. 그러니까 충분한 출력을 공급을 해서 인챈프가 기본적으로 놀게끔 그 베이스를 잘 깔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카트리지와 포노 스테이지가 이 곡에서는 큰일을 했다. 이거를 조금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곡을 들으면서 그런 오디오적인 분석을 해야겠다 뭐 이런 거를 아예 생각을 못하고 예. 그냥 오래간만에 진짜로 정말 시원한 음악의 샤워를 하는 느낌 뭐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그냥 머릿속을 텅 비워놓고 그냥 음악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걸 들어봤더니 아 얘네 요 내장된 폰앰프도 상당히 수준급이고 KT150 역시 이 구동력의 미들맨이구나. 그렇죠. 예, 그런 생각에 이 QLN의 어떤 그렇죠? 얘가 약간 질감을 더해줬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매칭이 진짜 오디오는 싹 지워버리고 음악만 남겨놓는 그런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저희가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론부터 시작해서 네. 너무 좀 수다를 많이 떨은 것 같아서 이번 영상도 일부러 담기에는 그런 막 또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또 보시는 분도 지루하니까 여기서 일단 1부 끝내고 그리고 2부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리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남하고 카트리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간 내장 포노 앰프와 헤드폰 앰프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두 곡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1부에서 이 VPI의 올인원 턴테이블 플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